일본 최대의 유통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일본 기업의 전략과 모델, 심지어 브랜드 이미지까지 모방한 짝퉁 기업이 일본 유통업계를 뒤흔드는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미국 최대 기업과 한국의 역량은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위 중국판 다이소라 불리는 미니소가 일본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까지 이뤄내자 일본 열도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니케이 아시아를 비롯한 니혼 게이자이와 산케이 그리고 포브스와 블룸버그까지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텐센트가 출자한 가정용품 자파 판매 중국 기업인 미니소가 미국에서 신규 상장을 했고 당초 예정 금액을 상회한 6억 800만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를 달성했다 보도했는데요. 바로 이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이를 두고 중국 소매업체 미니소가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을 이겨버렸다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미니소는 80여 개 국가와 지역에 4,20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면서 이 체인점들은 일본의 유니클로와 무인양품과 같은 소매 기업들의 모방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했다 보도하고 있으며 10월 19일 현재 미니소의 시가총액은 약 70억 달러로 일본의 기업들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디즈니와 협업을 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등 만여 개의 아이디어 중 100개의 새로운 아이템을 7일마다 소개한다는 제품 개발 정책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이 미니소의 CEO 예거후는 중국 광둥성에서 액세서리 가게 체인점을 시작한 후 미니소를 설립하였는데 그는 이전부터 일본을 자주 방문해왔고 일본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중국 제품을 모니터링하는 등 일본 매니아라고 전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허나 이런 미니소가 최근 판매한 매니큐어에서 적정 기준치를 1,400배 초과한 높은 농도의 발암물질이 검출돼 비난을 샀으며 10여 건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 기업의 약점을 언급하는 기사는 회사 창업에 대한 물음표도 있다면서 미니소의 일본 웹사이트에는 일본 디자이너와 도쿄에서 공동 설립한 것이라 나오는데 중국 웹사이트에는 일본과 관련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인과 합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국 시장에서는 좋은 영향을 끼칠 리 없으니 중국 기업다운 아름다운 발상인 것 같은데요. 무엇이 진실인가를 떠나 이 기업이 일본에 주고 있는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 미니소의 브랜드 로고 및 매장 디자인이 유니클로와 흡사하고 화장품이나 소형 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판매 라인업으로 잡은 것은 무인양품과 흡사하며 백엔샵 다이소로부터는 저렴한 가격 정책을 모방하였다고 광분하고 있는데요. 즉 미니소는 일본의 유니클로, 무인양품, 다이소를 모두 결합한 모방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짝퉁, 그 피해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우리 기업들도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짝퉁의 메카라고 불리는 중국이라는 국가는 심지어 지방정부를 사칭해 세금을 걷는 일당들이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곳인데요. 어느 나라나 짝퉁 범죄자들은 있지만 문제는 중국은 이를 정부가 용인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정당한 국가 발전의 모태로 잡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중국과 일본 간의 으르렁거림과는 상반되게 현재 미국의 글로벌 최대 기업과 한국의 문화는 아름다운 시너지를 뽐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 이른바 OTT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인 넷플릭스, 그들이 한국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넷플릭스의 국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좀비 드라마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간호사 등의 한국 작품들이 국제시장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성장 원천 중 하나라는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저 짐작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올 만한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데요. 기사는 넷플릭스의 3분기 신규 유료 고객의 46%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객들이었으며 이 지역에서의 매출은 지난해 대비 66%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넷플릭스가 공개하였다면서 넷플릭스는 한국 대중문화를 한국 밖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한국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큰 성장 동력을 얻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JTBC 등 국내 주요 스튜디오와 단연간 콘텐츠 파트너십을 맺고 한국의 버라이어티 작품에 접근하고 있고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한 프로그램 70여 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로 전 세계에 출시되었으며 31개 언어의 자막과 20개 이상의 더빙된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도 이 소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600만 명의 유료 가입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억 명대의 유료 가입자를 넘어설 전망인데 이런 넷플릭스의 흥행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에밀리 파리에 가다와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꼽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물론 일본에서 큰 붐을 일으키는 등 지역을 넘어선 흥행 작품들이 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대중문화의 흥행은 비단 아시아 지역에서만 국한되는 상황이 아님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상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강국 한국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기사는 한국의 건전한 섹시함이든 영리하고 독창적인 컨셉이든 아니면 최고 수준의 제작 가치나 대본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한국의 TV쇼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아시아를 비롯 북미와 중동에서도 많은 팬덤을 만들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팬들의 한국 대중문화 사랑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미디어 비즈니스 업계의 콘텐츠 강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좀 더 전문적으로 보면 최근 아시아 태평양 미디어 컨퍼런스인 APOS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많은 논의가 나왔으며 마찬가지로 BCWW라는 온라인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매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미디어 콘텐츠 마켓인 밉콤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빈국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소개하고 있으며 밉콤의 첫 토크 세션에서는 한국 작품의 대히트 배경, 유통 및 플랫폼 전략, 한국과의 공동 제작 및 신규 콘텐츠에 대해 다루며 MBC, KBS, SBS를 비롯 민간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JTBC 그리고 대규모 애니메이션 업체들까지 총 45개의 한국 기업이 세계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형성하여 소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한국 콘텐츠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참여하지 못한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인데 그것은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 지사를 처음 설립했을 때만 해도 넷플릭스는 미국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수입하여 들어오고 한국 콘텐츠의 해외 배급권을 구매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넷플릭스는 한국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그 역할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간수업, 킹덤 등과 같은 17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등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기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순증 가입자 수가 부족하다는데요.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활용은 넷플릭스에게는 큰 무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인 확장에 넷플릭스의 공이 큰 반면 넷플릭스가 한국의 OTT 시장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토종 OTT 기업들에게는 넷플릭스가 그만큼 위협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넷플릭스가 이렇게 알려진 데에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넷플릭스의 킬러 콘텐츠들이 가진 위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한국 대중문화의 대부분을 양산해내는 한국에서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업체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내수 방어에 급급한 수준이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 흐름에 한국은 뒤처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다행인 것은 넷플릭스의 규모에 비하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긴 하지만 몇몇 한국 OTT 기업들이 지금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도 있고 투자 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제작사와의 협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었던 넷플릭스가 세상의 변화를 읽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독보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한국 토종 기업들 또한 환골 탈태 수준의 변화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저 내수 방어를 위한 전략이 정부의 정책에 호소하거나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구시대적인 모습이 아니라 단기적 이익은 과감히 버리고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것인데요. 아울러 넷플릭스의 전략처럼
것처럼 주변 아시아 시장의 적극적인 공략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 진출을 목표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기업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